박노인은 74이다. 그는 작은 도심의 오래된 아파트에 홀로 산다. 아내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외국에서 직장 때문에 바쁘다. 가끔 통화는 하지만 얼굴을 본 지는 오래다. 집안은 고요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뿐이다. 아침은 늘 비슷하다.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고 인스턴트 커피를 한 잔 타서 마신다. 식탁 위에는 전날 먹고 남은 반찬, 냉장고 속에는 가공식품이 대부분이다. 채소를 사러 나갈 기운조차 잘 없다. 끼니를 때우고 나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켠다. 하루 종일 드라마나 뉴스가 흘러가지만 화면 속 인물들의 대화는 그의 삶과 전혀 연결되지 않는다. 이따금 창밖을 내다본다. 마주 보이는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손주를 돌보는 노인들이 보이고 웃음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박노인에게는 그 소리조차 멀게만 느껴진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공허하다. 밤이 되면 더 심하다. 불 꺼진 집 안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으면 심장이 텅 빈 방처럼 울린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게시판에서 지역복지센터 안내문을 보게 된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 거기에는 식습관 개선, 운동교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모임이 적혀 있었다. 그러나 노인은 안내문을 찢어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찢어서 주머니에 넣는다. 밤에 잠자리에 들며 아내를 떠올린다. 여보, 나 혼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하지만 대답은 없다. 천장의 어둠만이 그를 내려다본다. 다음 날 박노인은 복지센터 안내문을 쥔 채 한숨을 쉰다. 그는 아직 모른다. 내일이 그의 삶을 바꾸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며칠 뒤 결국 박노인은 복지센터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자 환한 미소를 띤 사회복지사와 몇 명의 노인들이 그를 맞이한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말을 건넨다. 처음 오셨어요? 같이 앉으세요. 작은 배려에 박노인의 마음이 조금 풀린다. 첫 번째 수업은 식습관 관리. 강사는 지중해식 식단을 소개하며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올리브오일, 견과류 등 푸른 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설명한다. 초가공식품은 줄이셔야 해요. 특히 라면이나 햄 같은 것들. 박노인은 속으로 뜨끔했다. 냉장고 속이 떠올랐다. 센터에서는 간단한 샐러드를 함께 만들어 먹는다. 처음에는 채소 씹는 맛이 어색했지만 오랜만에 다른 사람들과 둘러앉아 식사를 하니 맛이 달랐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시장에 들러 토마토와 시금치, 사과 몇 개를 산다. 며칠 뒤에는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트레이너가 나이든 참가자들을 배려해 걷기 운동과 가벼운 근력 운동을 지도한다. 스쿼트 몇 번만 해도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오랜만에 몸에 땀이 나니 기분이 상쾌했다. 옆자리의 노인과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웃기도 했다. 처음엔 다 힘들어요. 하지만 금방 적응됩니다. 그 말에 박노인은 희미하게 웃는다. 밤이 되면 여전히 아내가 그립지만 낮 동안의 소소한 사건들이 마음 한켠을 채워준다. 수면도 조금씩 깊어진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는 복지센터에서 새로 사귄 동료에게서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는다. 이번 주말에 우리 동호회 모임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박노인의 가슴이 두근거린다. 낯선 설렘이었다. 주말 박노인은 동호회 모임에 참석한다. 작은 공원에 3, 4, 5 모여 걷기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눈다. 누군가는 손수 구운 빵을 가져왔고 또 다른 이는 집에서 만든 된장을 나눠준다. 박노인은 오랜만에 사람들 속에서 웃음을 터뜨린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과 같은 상실을 경험한 이들을 만난다. 배우자를 잃고 홀로 사는 노인, 멀리 떠난 자녀 때문에 외로운 이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자신만 특별히 고독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이 공감은 박노인의 마음을 한층 가볍게 한다. 복지센터에서는 환경 건강 강좌도 열린다. 미세 플라스틱, 대기 오염, 화학 물질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박노인은 처음엔 실감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강사가 보여주는 사진 속 심장 혈관에 박힌 미세 플라스틱을 보고는 충격을 받는다. 그날부터 그는 플라스틱 물병 대신 유리컵을 쓰기로 결심한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는데 이제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과 짧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겁다. 무엇보다 밤에 잠이 깊어졌다. 꿈속에서는 오랜만에 아내의 웃음을 본다. 갑작스럽게 박노인은 예기치 못한 전화를 받는다. 아들이 급히 찾아오겠다고 한 것이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무거운 기운이 담겨 있었다. 박노인의 마음은 설레면서도 불안해졌다. 며칠 뒤 아들이 집을 찾는다. 오랜만에 본 아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아버지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박노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는 이제 무력하게만 있지 않았다. 차분히 말했다. 아들아, 나는 지금 나답게 살고 있단다. 친구도 생겼고 운동도 하고 다시 살아나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내 말대로 했을 거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아들은 놀란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박노인은 복지센터에서 배운 식단, 운동, 사회적 연결의 소중함을 이야기한다. 고독과 병약함이 어떻게 삶을 갉아먹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들려준다. 며칠을 함께 보내며 아들은 아버지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한다.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고 친구들과 통화하며 직접 요리한 채소죽을 먹는 아버지의 모습. 그는 예전보다 활기차 보였다. 마지막 날 아들은 말했다. 아버지, 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혼자 계셔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신다면 저도 안심이 됩니다. 박노인은 미소 지으며 대답한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제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니까. 창밖으로 바람이 분다. 어쩐지 그 바람은 오래된 나무에 새로운 잎을 틔우듯 그의 마음에 푸른 기운을 불어넣는 듯 했다.